자, 2026년도 오늘 7월 25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그렇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의 죽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028년도 10월 19일 휴거 825일에서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재림한 메시아가 공개한다. 하늘의 제국의 땅이 어디가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다음 영상물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쭉 한번 뭐 떠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817일 남았어요. 817일.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다. 14만 4천 명을 찾으러.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12개의 진주 성문이 바로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지구 종말 날짜가 이제 820일에서 817일 남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피를 오죽하면은 제가 방송하면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쌍스럽게 욕까지 하겠습니까? 난 답답하니까, 죽을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돈 몇 푼이 아까워가지고 목숨줄로 그거를, 나 같으면 잡겠다. 나 같으면 잡겠어.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몇 푼이 아까워서 죽을 날짜가 얼마가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는, 난 참 안타깝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목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이야기한다. 내 말을 믿지 않는 자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라고 제가 오죽했으면 썸네일에, 그리고 문구에 그런 이야기를 적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믿지 않으셔도, 자, 이 방송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드릴게요. 조금만.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는데요.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제 이야기는 안 믿더라도 대한민국의 교수가 하는 얘기는 들으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구체적으로 2030년에 러시아와 전쟁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 더 네. 빨리 발발할 수 있다. 자, 얘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이거 공중파 TV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공중파 TV로. 여기 앵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는 지구의 종말 날짜가 다가왔다. 3차 세계대전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믿냐고. 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까? 그렇게 입이 닳도록 오죽하면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앉아가지고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야, 이 새끼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나라고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구체적으로 2030년에 러시아와 전쟁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 더 네. 빨리 발발할 수 있다. 정말 구체적인 얘기가 뭐 유럽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글쎄, 우리 국내 시청자분께서 좀 황당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자,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시청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새끼들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다.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이 무식한 놈들아.
이거를 갖다가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다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이미 다 계획에 짜여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왜 말을 안 듣냐고. 자, 여기 3차 세계대전 임박 4년 뒤 여기서부터 폭발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적용론에 대한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는데요.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구체적으로 2030년에 러시아와 전쟁할 수도 있다. 뭐 이르면 더 네. 빨리 발발할 수 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2028년도 10월 19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미 얘기가 지금 전 세계에 저 유럽 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앞으로 4년 후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더 앞당겨지고 있다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이런 이란이 지금 전쟁 돌아가는 게 상황이 이건 다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앵커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구체적인 얘기가 유럽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글쎄, 우리 국내 시청자분께서 좀 황당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게 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건 비단 유럽 쪽에, EU 쪽에서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에서도, 특히 러시아 쪽 정보기관에서도 2030년 정도 되면 나토와 러시아가 어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만큼 유럽 정세가 긴장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이란 전쟁하고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네. 공간은 다르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당사자지만 동시에 이란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이란을 사실상 지원해주는,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동맹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대전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자, 얘기하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토론이 되고 있다고. 날짜까지 이미 날짜는 정해놨고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에 지금 알리기 시작을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이제 보도가 되질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까마득한 이야기처럼 네. 들리죠, 아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미친놈 소리 듣고 앉아가지고 믿지를 않는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대전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이제 보도가 되질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까마득한 이야기처럼 네. 들리죠, 아주. 그렇지만 그래서, 이 지금 정세는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란 전쟁은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만대방 그러니까 홍해까지도 봉쇄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뭐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3차 대전 가능성은 드디어 시야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우크라이나가 거의 이제 유럽의 이제 문턱에서 러시아를 네.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 뭐 폴란드라든지 발트 3국이라든지 또는 북유럽 국가들이라든지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뭐 훨씬 더 많이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대충 생각은 되지만 네. 이게 무슨 유럽 전체가 정말 전쟁을 걱정해야 할 정도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저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거의 매일 지켜보고 있는 셈인데 지금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E3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특히 EU의 중추 국가들이죠. 네. 이 나라들에서 그 드론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모스크바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유럽 국가들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과 그다음에 드론 전쟁 이것이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 보는 거고 그리고 만일 유럽이 혹은 미국이 집어넣은 장거리 미사일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러시아에게 위협이 될 경우에는 핵전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핵으로 네. 응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자, 지금 얘기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핵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매일 자료를 이렇게 올리잖아. 핵전쟁, 핵. 예? 핵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지금 그냥 여태까지는 러시아가 앉아서 여러분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옛날 재래식으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재래식으로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빌미래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넉넉 잡고 10년이면 자, 지구의 환난까지 여기 보시면 2028년도 10월 19일입니다. 자, 이때서부터 스타트가 시작이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지구의 대환난이 7년이면 거의 10년입니다. 자, 10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앞으로 5년만 지나면 무슨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질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든 어떤 나라든 모든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로봇이 전부 다 제조업을 전부 다 카바를 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다니까.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죽이겠다, 문재인 죽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 물러서고 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 가상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가지고 차관성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차관성이 저 새끼 죽이겠다고 앉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 폭동이 왜 일어납니까? 직업이 다 없어지는데. 직업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그 나라를 움직이는 카르텔 집단은 소수예요. 삼성전자 한 명이 소수고 그리고 현대그룹 한 명이 소수이듯이 다수는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근데 소수가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소수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 어떤 명분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그냥 40억 명 가까이 되는 놈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그게 우리나라만의 고통이냐?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을 고통이라고.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10년이 가까워 오게 되면 모든 제조업이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을 잃잖아. 그 직장을 잃을 거를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의 화폐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 안 하게 될 것이다. 그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수장들이 앉아가지고 머릿속에서 구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저놈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내가 죽는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죽고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모두 다 몰매를 맞아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폭동을 일으키게 될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폭동이에요. 전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될 거라니까. 그게 바람으로 일으켜서 폭풍이 벌어지게 될 거라니까. 폭동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탱한 경제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저 새끼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고 저 새끼들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살 게 없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 폭동의 다수는 전 나라의 국민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가들, 정재계인들은요, 정치계 인물들은 소수라고. 몇 명 안 되잖아.
옛날서부터 공산주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정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인들, 이 부르주아들 잡아놓고 앉아가지고 처형시키고 공개 처형시키고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니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한꺼번에. 이게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폭동이 생기고 그 폭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그걸 만들어 놓은 소수들이 다수의 공격을 받게 되고, 내가 저 새끼들을 미리 모가지를 치지 않고 내가 저 새끼들을 미리 집단 학살을 시키지 않는 이상 내가 죽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구에 종말이 오고 핵전쟁이 오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이게 단순하게 패권전쟁이 아니라고 짜여진 각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의 수장들이, 전 세계의 기존 갖고 있는 이 권력의 카르텔, 그 다음에 경제계 카르텔을 쥐고 있는 놈들이 자기네들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다수가 앉아가지고 칼자루, 총자루를 들고 내 모가지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일은 뭐다? 바로 핵전쟁이에요. 느닷없이 앉아가지고 이 푸틴이 지금까지 재래식 전쟁하면서 4년 5년씩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 러시아의 국방력의 한계, 속된 얘기로 좆도 아니구나, 저 러시아 저거 좆도 아니구나, 재래식 저거 좆도 아니구나, 국방력,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참으면서도 아직까지 지금 전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 세상의 기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권력의 카르텔, 경제계를 쥐고 있는 이 카르텔들이, 자, 이놈들이 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지구의 종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란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유럽하고 전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는 이 대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빌미는 뭡니까? 종교전쟁으로 가는 거지. 예? 이스라엘, 여기가 원인이다. 자, 이런 빌미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건 바로 뭐다? 저들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의 모가지를 쳐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도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바로 뭐다?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의 적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지네들은 당연하게 살겠지. 지네들은 땅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재벌들은 이미 핵전쟁이 터질 때 앉아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그 도시까지 분양 다 했잖아. 방을 다 분양했다고, 집을 다 분양했다고. 그놈들만 살아남고 한순간에 너희들은 다 피부가 녹아들고 살이 녹아드는 거 내가 꿈속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봇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직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성전자 부서뜨리려고 들어갈 것이고, 삼성 이재용이 집으로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현대그룹 로봇 만드는 그 회사에 쳐들어가서 다 부셔버리게 될 것이고, 불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대그룹
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 분노가 그들의 집을 치게 들어가는 그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뻔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죽이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짜여진 각본이다.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소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백성들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와 폭동이 어느 한순간에 자기들 모가지를 한순간에 칠 수 있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30억, 40억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 밑그림이 세계의 종말 3차 세계대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자, 제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방송 마무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드론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지금은 조금 수그러든 그런 힘이 더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유럽의 드론을 가져다가 러시아의 주요 어떤 그 정유 시설이라든지 생산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러시아 입장에서 흑해를 사실상 봉쇄시켰어요. 그러니까 현재 오데사 폭격이 어제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데사 폭격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키예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는 바다로 접근하는 통로가 막혔다고 보면 되죠. 사실상 바다가 봉쇄됐어요. 그만큼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상전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되었던 돈바스의 마지막 그 요새 도시라 일컬어지는 크라마토르스크, 그다음에 슬라비안스크가 이제 목전에 왔죠. 러시아군이. 이대로 간다면은 아마 가을쯤에는 함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 근데 유럽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유럽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사실상 패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상황이 심각해요. 그렇게 심각한데 지금 우리 언론 보도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전세를 굉장히 많이 바꾼 것처럼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바뀐 전세를 바탕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굉장한 자신감으로 계속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보도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쟁 초기에도 똑같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왜냐하면 전쟁은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상 국익이 걸린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으니까 또 한국도 지원을 해라고 할 경우에 말 모르고 들어갔다 뭐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우크라이나 편에 서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러시아와 척을 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지금 전쟁을 바라보게 되면은 러시아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토가 동진을 해오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나토 동진 이야기는 뭐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러시아에게 전쟁을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죠. 그리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본다 분명히 사실인 거고, 더더군다나 1990년, 89년, 90년. 자, 요 정도로만 방송은 여러분들이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고요. 자, 여기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자, 부자들이 소수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들이 기득권 세력들이고,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들은 전체 인구의 1000만 분의 1도 안 되고 100만 분의 1도 안 되고 억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상이 이제 왔다. 그 세상이 뭐다? 바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 그러면 수많은 제조업들이 전부 다 로봇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단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그 시기가 이제 앞으로 2, 3년만 지나도 4, 5년만 지나도 앉아가지고 로봇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될 때 집단 폭행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집단 폭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이 원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어느 한순간에 그들을 지목해서 쏟아지게 될 것이다. 곡괭이를 들고 쇠뭉치를 들고 그리고 총을 들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어느 한순간에 폭풍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종교를 빌미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종교를 빌미로 그리고 세계, 유럽 그리고 미국, 중국 이 패권을 위장을 해서 전쟁을 조장하고 명분을 만들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몇 가지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인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로 핵전쟁입니다. 자, 그들은 서로 짜고 치는 고소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그들로부터 다수가 소수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을 치고 들어오고 내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고 죽이는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밑그림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핵전쟁이 이게 남의 집 일이라고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죽어야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인간은.